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요, 힘이 다 빠져 계실 줄 알았는데 활기가 넘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침체되었던 대한민국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계몽시키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벌써 금년 2월, 3월경에는 승리한다는 확신까지 저희가 가졌었는데 4월 4일 날 휴지에 불과한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판결로 우리가 한번 실망을 했고요. 또 엊그제 6월 3일 날 선거에서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할 것인데, 이 땅에 이재명 같은 그런 사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정권의 책임자로 세우셨는가?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1장 3절을 좀 보시면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예언하기보다는 자신의 궁금한 점을 하나님께 3번이나 질문을 하고 또 답을 구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하박국도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경험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1장 6절을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즉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치기 위한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셨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박국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위한 몽둥이로 바벨론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는데,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요, 셋째 줄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를 스스로 교회와 국가가 반성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녕 하박국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통일 정책을 먼저 할 것이고,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 편은 6.25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울산에 가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통일 정책과 6.25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한반도 통일 정책으로 잡았는데 그 부제를 보면 연방제 통일 방안은 위헌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되어 오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은 왜 위헌인가를 제가 논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먼저 우리 헌법 4조를 보면요, 매우 중요한 조문인데,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과 10계명을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게가 다르고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 역시 1조, 2조, 3조, 4조, 5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조문이 많겠지만 그 비중에 따라서 앞부분에다 배치를 한 것인데, 1조는 대한민국의 국호 이름과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조는 국민을 말하고 있고, 3번은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 2, 3조 다음에 이어서 4조를 헌법에 두고 있는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헌법 4조는 영토조항 다음에 헌법이 대한민국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당위다 이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대한민국의 책무다, 이렇게 헌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 당위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통일도 좋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입장을 취하지 않고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꾸어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헌법은 통일을 당연히 추진하되 통일의 결과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만을 우리 헌법은 언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유와 민주가 제외된 민족 우위의 통일,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그 몸의 DNA 속을 보면 민족 우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대표적으로 이 부산이 낳은 김영삼 대통령도 보면 민족 우위의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는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폭파하려고 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핵 문제와 관련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되는 것이지 민족을 우위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통일의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통일은 당위요, 결과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계속 연방제 통일 방안을 떠들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한민족 아니냐? 남한과 북한이. 따라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가로 가야 될 것이고, 체제는 둘이지만 또 정부는 둘로 나눠서 어떻게 하든지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 방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째로 민족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연방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구성국 간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의 연방 국가, 미국의 연방 국가를 보면 그 연방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공통의 분모는 뭐냐? 공통의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방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공통 분모가,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전제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요, 하나는 인민민주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이념과 가치가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외교 문제는 어떻게 되고 국방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되면 그것은 국가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기보다도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통일된 국가에 외국 군대는 필요 없지 않느냐? 미군 철수를 예컨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포섭을 했다면 그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옳다. 이런 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제 통일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 모순되고 충돌되고 저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연역적으로 본다면 먼저 1960년에 즉 4.19 혁명이 발생한 이후 8월 달에 김일성이는 남북한 통일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즉 북한은 특색이 뭐냐? 남한의 혼란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통일을 제안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는 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연방제 통일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선결 조건이 있는 것인데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연방제가 가능할 것이다. 당시는 60년 8월 18일 날 장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김일성이는 남한의 혼란을 틈타서 통일을 통해서 남한을 적화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통일 제안입니다. 다음이요. 또 한 번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1973년에는요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 국호를 뭐로 하느냐? 나라 이름을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하자. 나라 이름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980년에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고려 인민연방공화국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국호를 고려 연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의 연방 통일의 방안을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73년과 80년에 김일성이가 제안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면 늘 고려가 들어가고 공화국이 들어가고 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일 방안을 고려 연방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김일성이는 연방제 안을 제시하면서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통일 방안은 고려 연방제로도 표현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걸 깊이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면 왜 낮은 단계라는 말을 쓰느냐? 그건 높은 단계 연방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높은 단계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제안한 것이고 그 특징은 연방제를 하려면 선결 조건이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씨알도 맥히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하다 보니까 김정일 아들 체제에 와서는 김정일이가 연방제 통일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뭐냐?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통일 방안의 차이점은 국가보안법 철폐, 폐지, 미군 철수 이것이 선결 조건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결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 것이 김정일이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6.15 선언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했죠. 그 당시 남측은 정확하게는 연방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연합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북한이 연방이라는 말을 쓰니까 바로 따라하기가 뭐하니까 연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남북 합의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연합과 연방은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죠.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김대중의 남측 연합제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연방제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죠. 그 다음에 2007년에 14 공동성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을 확인한 바가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은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당해 2018년 9.19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완전히 송두리째 북한에게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김정은이는 연방연합제 그러니까 보니까 김정일이가 연방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남쪽에서는 김대중이가 연합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합친 것 같아요. 연방연합제라고 말하는데 한민족, 한국가, 두제도, 이정부 이건 늘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김정은이의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기반으로 통일 형태를 가자. 그러니까 김정일이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연방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만들자. 민족 통일 기구를 만들어서
남북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을 담당케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김정은에 의해서 폐기가 된 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재작년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는 두 민족 두 국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것이다, 동질 관계도 아닌 것이다 하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교착되었다. 따라서 이 김정은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김정은이는 통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도 명백하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보면 민주당 강령 6호인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3년 5월 달 더불어민주당에 보면 강령, 당원, 당규가 있는 데서 강령의 6호를 보면 민주당의 통일 정책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령 6호의 통일 정책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6호를 다시 보면 7.4 남북 기본 합의서는 빼고 6.15 공동선언, 14 선언, 그러니까 6.15는 김대중, 14는 노무현이 되겠죠.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이 간 것이고,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은 9.19 군사 합의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다르긴 하더라도 평양 선언을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고 적극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령은 이와 같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존중할 것이고 계승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라고 여러분들 쳐보면 다 나옵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치면 바로 이것이 나와요. 강령이 몇 개가 있는데 6호를 찾으면 바로 저 문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친북 세력으로 또는 주사파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통일 정책을 보더라도 북한이 말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현행 헌법 4조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것이고 또 이런 연방제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구성국 사이에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만 연방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런 기초가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억지로 연방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미군 철수가 김일성 때부터 대한민국에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이 미군 철수요, 미군 철수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김일성 때부터 70년 이상 그들이 요구를 해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들의 적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통일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요구당할 것이고 또 주한미군 철수도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우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